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얘들아. 적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적어. 대신에 수업하면서 적지 말고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 시간을 줄 테니까 적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리할 때 그때 적으면 돼. 자 이제 같이 한번 봐볼까? 이거 딱 써. 할 거 다 하고. 교재 안 펴도 돼. 교재 안 펴도 돼. 교재는 숙제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들 숙제할 때 그냥 참고할 때 봐. 개념은 웬만하면 책으로 보지 말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만 봐. 알겠지? 자 우선은 다 준비됐어? 자 우선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너네들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 수투에서 배웠지? 자 수투에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배웠을 거야. 자 결국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 함수에서 배웠던 건 자 리미트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fx라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이거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미적분에서는 뭐를 배우냐? 미적분에서 딱 차이가 그거야. 자 리미트가 있고 여기에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요 수열의 그 극한에서 좀 쉬워. 왜 쉽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자, 함수의 극한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수열의 극한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건 요거는 너네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똑같이 봐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설명 안 할 거야. 요건 설명 안 하고 어느 부분을 설명을 할 거냐면 요쪽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정을 해줄 거야. 그 부분들. 그래서 오늘 나가야 될 부분들은 수열의 극한에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지 못한 외의 것들이나 공통적인 건데 너네들이 착각했던 부분을 새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가보자. 자, 우선은 극한이라는 건 얘들아. 극한의 개념부터 한번 봐보면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잖아. 극한은 수렴이라는 것과 발산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두 가지로. 그럼 여기에서 수렴이 중요할까? 발산이 중요할까? 당연히 수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나 함수에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걸 판단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간 과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어디가 제일 중요해? 끝자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끝자락에서 바로 전과 바로 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결국은 어떤 이 수렴한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가장 끝자락인 이쪽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밀도가 가장 높겠지. 그래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이 수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수열에서 선생님이 수렴이나 발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끝자락이 가장 중요하다야. 중간 과정 중요하지 않아. 출발점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끝부분이야. 끝부분만 생각을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를 두 가지를 수렴하고 발산해 볼 거야. 그러면 자, 수렴한다는 거는 어떠한 근사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수렴이라는 건. 수렴이라는 건 근사값을 얘기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상수를 얘기해. 자, 여기에서 근사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니네 수열의 극한을 왜 배울까? 미적분에서. 이유는 딱 하나야. 얘 목적은 내신에서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수열의 극한이 중요한 이유가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 자, 지금까지 너네들이 함수를 그렸잖아. 자, 함수의 극한에서 너네 함수 그린 거 다 뭐 있어? 2차, 3차, 4차밖에 안 그렸단 말이야.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정말 특이한 형태의 함수가 나와. 그러면 그거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얘가 뭐를 향해서 가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거야. 결국은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복잡한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당연히 근사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자, 상수라는 거는 너네들 다 알 거야. 상수라는 건 어떤 AN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AN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AN이 1, 1, 1, 1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얘에 대한 극한값은 뭐를 보라고? 끝자락을 보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1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렴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건 근사값과 상수. 근사값이란 건 이걸 얘기하면 돼. 가장 근처에 있는 값,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자, 그 다음에 발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수렴하지 않는 거, 발산이란 거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동이라는 게 있어.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 발산에서. 왜냐면 너네들 함수의 극한에서 수투에서 배웠을 때 진동이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나왔단 말이야. 진동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진동이란 게 어떤 건지. 자, 요거에 니네 궤도를 잘 알고 있을 때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야 돼. 두 가지 종류 수렴과 발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발산의 종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너네들이 알고 있는 발산과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진동을 배우는 거야. 자, 진동을 한번 배워볼게. 자, 진동이라는 건 그건 거거든. 결국 예를 들을게. 그냥 예를 들어보면 자, 진동이라는 게 이런 거야. 어떠한 수열이 있어. 수열이 있는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진동이야. 자,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진동이야. 그럼 진동의 종류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냐? 아니지. 또 있을 수 있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이런 식으로 요렇게 점점 커지는 진동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동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진동의 종류 3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게. 자, 우선 3가지는 자, 첫 번째는 발산적 진동이 있어. 자, 발산적 진동이란 건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거나 똑같아.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즉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산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발산됐을 때 우리가 이 진동을 발산적 진동이라고 해. 발산적 진동의 얘는 AN이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산적 진동이야. 알겠니? 자, 두 번째는 확정적 진동이야. 자,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안 외워도 돼. 상관없어. 자, 확정적 진동이라는 건 얘 진동 간격이 똑같은 건 확정적 진동이라고 해. 즉, 내가 아까 설명했던 요렇게 진동의 범위가 똑같을 경우 얘도 수렴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발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예제로 AN은 뭐다?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가 확정적 진동이다. 그 다음에
수렴적 진동이라는 게 또 있어. 자, 수렴적 진동이 굉장히 중요해. 자, 수렴적 진동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점이 찍혀, 여기 점이 찍혀, 좀 낮은 데 찍혀, 낮은 데 찍혀, 낮은 데 찍혀. 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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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여기에 대한 예제로 A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수렴적 진동은 수렴이과 발산이다. 얘는 수렴이야. 유일하게 진동이면서 수렴이야. 그렇기 때문에 발산적 진동과 확정적 진동만 뭐다? 발산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진동이라고 하더라도 수렴적 진동은 뭐다? 수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동의 종류는 딱 세 가지야. 이게 추가가 돼. 이게 진동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너네들 기니디 문제 있을 거야. 문제 기니디나 아니면 증명이라던가 아니면 AN의 복잡한 식에서 진동이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너네들이 진동을 알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이거 만약에 필기할 거 없으면 그냥 지우고. 없니? 지워도 돼 그냥? 지울게. 자,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자, 한 가지 차이점만 하나만 더 해줄게 얘들아. 자, 수투에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과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근데 이거는 굳이 너네들이 뭐 알고 있기만 하면 돼. 자, 얘에 대한 정의역의 범위는 어때? 실수 전체지. 적당한 제한적 범위가 없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n의 값은 무조건 자연수야.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점에 대한 수열이야. 점에 대한 수렴과 발산이야. 얘는 선에 대한 수렴과 발산이야.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는 당연한 거니까 너네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얘기야. 자, 이제는 뭐를 볼 거냐? 자, 어떠한 수열 AN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볼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열의 종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크게 나눌 수가 있냐면 기본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낯선 수열이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중에서 기본 수열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등차와 뭐가 있어? 등비가 있어. 개차는 기본 수열 아니다 얘들아. 개차는 변형된 수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열에는 첫 번째로 등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비가 있을 수 있다. 자, 내가 등차는 과감하게 너네들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고 지우고 싶어.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봐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N-1D가 되면서 ND 플러스 A1-D라는 어떠한 요거 바꿀게 순서를 DN으로 했다면 얘는 어떠한 게 되냐면 1차 함수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얘기야.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이 될 수 있다 없다? 수렴이 될 수 없다. 그지? 왜 그래? 1차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 뭐 요거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발산밖에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은 안 나와.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등차 수열은 너네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수열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 없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지겠지. 자, 등비 수열의 난이도가 왜 높아지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우선은 어떠한 AN이라는 게 있어.
자, AN이 있는데, 자, 요 AN이 우리가 아래 n승이 A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볼게. 자, 내가 수열에 대한 극한을 할 땐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끝자락을 생각하라고 했어. 끝자락을. 그럼 봐보자. 자, 얘는 R1, R2, R3 땡땡땡땡 가서 R에 n승.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R에 무한대. 얘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얘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 값이 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했어. 수렴과 발산이 있다면 중요한 건 수렴이야. 발산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수렴이야.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 수렴이 되게끔 우리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요거는 너네들이 그냥 눈치상 알 거야. 자,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R이 됐을 경우에 수렴한다고 해. 왜? 그 이유는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2분의 1이란 건 여기 속한 어떤 하나의 아래값이지. 그럼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볼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땡땡땡땡에서 이 값들이 전부 다 뭐를 향해서 가고 있어? 0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R은 수렴한다는 거야. A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들이 판단을 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판단을 해줘야 돼. 외우면 안 돼 이거. 책에서는 외우는 걸로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왜 외우지 말라는 건지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에 등이 들어가면 얘는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 그래? 얘는 진동이겠지. 그지? 진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이라는 애만 수렴 조건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돼요? 안 돼. 왜? 당연히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예외의 경우를 내가 한번 말을 해볼게. 4n 플러스 2승이야. 자, 그러면 얘는 R에 6승, R에 10승, R에 12승 땡땡땡땡 가면서 R에 어찌됐든 R에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R의 값의 범위, 수렴하기 위한 R의 값의 범위는 이거부터 이거야. 그러면 얘 들어갈까 얘 들어갈까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 이때부터.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즉 R이 1이라면 수렴할까 안 할까? 하겠지. 상수 수렴이니까. 그래서 얘는 R이 추가돼. 그러나 여기에서 특이하게 어때? 마이너스 1이란 거를 넣어도 얘도 어때? 수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건지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는 등비 수열에서 수렴하는 게 맞아. 얘는 공통이야. 하지만 여기에 능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능이 들어가는지는 너네들이 수열의 조건에 따라서 따로 어떻게 해주시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우지 마.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럼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꼭 너네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이제 지울 거거든? 적을 거 있으면은 적고. 이건 지울게, 우선. 클론 신발 신고. 아, 선생님 당첨됐어? 너 그 응모하냐? 형이야. 그럼 선생님 것 좀 해줘. 아니 형이 해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푸스카 다 떨어졌어. 저도 떠. 떨어졌어? 그건 안 된다고. 안 돼. 한 번도 안 됐어. 진짜 100번은 넣었을 거다. 결국 리셀로 사. 뭐해? 리셀로 사. 어쩔 수 없지. 가고 싶은데 당첨 안 되면. 포기하네.
아유 왜 포기해. 저 포기는 김장할 때 하는 거. 미안하다. 이거 지워도 되나 이제?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잘 비워두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아직 할 게 엄청 많이 남았어. 지금 5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수열의 간단한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적어줄게. 자, AN이라는 수열에서 내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수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하지만 낯선 수열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얘일 거야. 복잡하고 낯선 거. 여기에서 너네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수렴 성질을 갖고 있어서 직접 너네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샌드위치 정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형태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좀 이따가 다 문제를 통해서 다 해줄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그래서 우선은 얘 복잡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해볼 건데, 자, 복잡한 거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안에 있는 수열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복잡한 유형 중에서 또 복잡한 유형의 여기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얘는 뭐냐면 푸는 방법. 얘는 복잡한 거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부정형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이 아닌 게 있어. 자, 부정형이란 거 어떤 거냐면 말을 그냥 선생님이 뭐 어렵게 써서 그런데 별거 아니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AN의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식을 수열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정형은 너네 수투 때 배웠어. 수투 때 몇 가지로 배웠었냐면 부정형의 종류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하나가 다 그렇지 0분의 0꼴,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는 다 하진 않을 거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설명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음꼴 설명 안 할 거야. 자, 이건 왜 안 하냐면 그 함수의 극한과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건 생략. 그리고 요 내용도 똑같거든 얘들아. 똑같은데 내가 요거는 너네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너네들이 알고 있을 수 있어.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잡아줄 거야. 요거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도 굉장히 중요해. 수열의 극한에서.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다뤄볼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선은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수렴, 아니 극한의 성질 중에서 자, 극한의 성질 요거 니네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성질 중에 하나거든.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자, 어떠한 수열이 수렴해. 그 다음에 어떠한 수열도 또 다른 수열이 수렴해.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얘에 대한 극한값은 수렴할까 안 할까? 얘는 무조건 수렴이야. 알겠니? 무조건 수렴이야. 무조건. 자, 이거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 무조건 수렴한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줘야 될 게 있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런 거야. 자,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제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서로 어떻다? 얘가 서로 같다.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그렇지, 거짓이야. 당연히 선생님이 이걸 예제로 적었다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적었겠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속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거를 우선은 발레를 먼저 들을게.
거짓인 이유를 발레를 들어보면 간단해. 물론 이거인 것도 있어. 하지만 발레는 어떤 게 있냐면 자 AN이라는 게 수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런 게 있어. 진동 BN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런 경우에는 어때? 얘네 둘이가 같지 않지만 0이 될 수 있겠지. 요러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발레를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발레 다 찾을 거야? 못 찾을 수도 있잖아. 못 찾을 수도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얘 있지? 요거 얘를 어떠한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우리가 묶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열한 수열은 CN 하나, 그 다음에 AN 하나, BN 하나야. 맞지? 그래서 총 3개의 수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총 3개의 수열이 있을 때 너네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3개의 수열 중에서 2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1개는 무조건 수렴해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자, 2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1개는 무조건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CN과 AN이 수렴해. 그럼 무조건 BN은 수렴할 수밖에 없어. BN하고 AN이 수렴해. 그럼 CN은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결국은 플러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플러스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어떠한 이런 기니디 문제 많이 나오지.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왔을 거야. 얘네가 0으로 어떠한 CN이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AN과 BN은 수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 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요거는 너네들이 무조건 숙지해야 되는 거야. 자,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이 4층 연산에 관해서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다? 다 수렴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자, 요것도 외워줘야 돼. 자, 수렴과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이야. 즉 어떠한 하나의 수열이 수렴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열은 발산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야. 얘는 100% 못 가. 100% 발산이야. 이것도 외워줘야 돼. 무조건 발산이야. 왜 무조건 발산이냐? 수렴하는 어떠한 3으로 수렴한다고 치자. 근데 발산하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수렴하는 것과 플러스 무한대를 하면 무조건 무한대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기 때문에 무조건 수렴과 발산에 대한 수열에 대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만이야. 곱하기 나누기는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한다라는 거야. 요거 2개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자, 이거 정리하고 지울게. 열정이 남았는데 지금 2점이네. 다 적었나? 지워도 돼? 응. 지우니까 적은 사람들은 선생님 이게 칠판이 크면 한 군데서 다 하겠는데 자꾸 지우고 또 쓰고 하니까 너네들 쓴 거를 보면서 계속 선생님 앞뒤 같다 막 이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해야 돼. 그리고 지울게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좀 나갈 거냐면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어. 힘든 사람들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해서 좀 볼 거야.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0. 다 나올 수 있어. 다 나올 수 있어.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무한대의 힘이, 예를 들어서 무한대의 힘이 절대적으로 커. 0보다. 그러면 힘의 균형이 망가지면서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이 0에 대한 힘의 균형이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힘이 둘이 평행해. 즉 무한대가 갖고 있는 힘과 0으로 가고자 하는 그 힘의 간격이 똑같다면 얘는 수렴해. 뭐라고 써야 되냐? 0의 힘과 무한대의 힘이 같으면 수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무한대 곱하기 0은 값을 정할 수 없다. 그럼 값을 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식을 변형시켜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런 거거든. 봐봐. 자, 어떤 리미트. 자, 리미트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래. 그때 리미트 2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요 문제야. 쉬울 거야. 자, 쉬운데 너네들한테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 반드시 앞으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자, an을 3n분의 1분의 2로 치환을 해. 어떻게 해준 거야? 얘 꼴을 맞춰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n분의 2를 갖다 넣어. 그러면 리미트 2n 곱하기 3n분의 1분의 2가 되면서 얘는 리미트 3n 플러스 1분의 4n이 되면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3분의 4다.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물론 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네들이 얘를 만족하는 애가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이거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갖고 너네들이 한 거거든. 맞긴 맞지. 근데 예외의 현상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거에서 막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물론 해도 되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안 돼. 어떤 꼴이었을 때. 자, 얘가 뭐를 향해서 가니? 무한대를 향해서 가지. 얘는 뭐를 향해서 가? 몰라. 그지? 자, 무한대 곱하기 뭐를 했을 때 봐. 자, 무한대에서 곱하기를 했을 때 이 네모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내가 살펴볼게. 첫 번째,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0으로 갈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떠한 상수로 갈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로 갈 수 있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여러 개로 갈 수 있지. 이 중에서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라는 수렴하는 값이 나오려면 이 네 개 중에서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다? 0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2라는 수렴값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하기 전에 너희들 극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리미트가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 그럼 여기 안에 어떠한 복잡한 식이 들어가겠지. 어떠한 식이 들어갈지 몰라.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너네 마음대로 이항하지 마.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복잡한 건 안에서 조작해 주는 건 가능해. 어떤 수를 하든지 상관없어. 즉 예를 든 거야. 5분의 4라는 값을 너네들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2라고 해도 똑같아. 이건 변함이 없잖아. 또는 5분의 4라는 걸 4분의 5분의 1로 바꿔도 돼. 똑같은 값이잖아. 즉 안에서 조작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리미트를 취해서 쪼개주고 분배하고 이항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럼 무조건 예외가 발생해. 무조건 앞으로 배우는 리미트 극한에서 뭐다? 안에 있는 식을 조작해라.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
안에 있는 걸 조작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걸로 조작을 해볼게. 자, 안에 있는 걸로 조작을 하게 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에 an 더하기 3n이 돼. 자, 요거 문제 없지? 안에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리미트 2n의 an을 구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an을 내가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얘는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될까? 얘를 어떻게 봐주면 될까?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안에서 조작을 해서. 2분의 3 곱하기 2n의 뭐라고? 다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n의 2n, an.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2n이 나오나? 2n. 그 다음에 쉬워 보이잖아 얘들아 문제. 그치? 그리고 혹시 그냥 내가 누군가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말고 졸린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들어도 돼. 선생님 수업 때는 졸려. 그러면 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있으면 좀 덜 졸리거든.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볼 사람. 자, 안에서만 조작해야 돼.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돼. 안에서만 조작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지. 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이거 잘못됐구나. AN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내가 문제에서 얘기한 거가 답이야. 확실한 것만 하란 말이야. 확실한 것만. 얘들이 예측하지 마 절대. 수열에서 너네들이 항상 실수하는 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을 해준 다음에 a는 0인 걸 발견했어요. 그렇지. 맞아. 자, 봐봐. 우선 우리가 확실한 건 있잖아, 얘들아. AN은 뭐를 향해서 간다는 건 알 수, 뭐를 향해서 간다는 건 알 수 있어. 0. 0을 향해서 간다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얘가 2가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의 an은 얼마다? 2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2n, an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얘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도 답은 나와.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네들이 수열에서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 나왔을 때 다 이런 걸로 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절대 하면 안 돼. 자, 요거 지우가 이거 쓸려면 빨리 써라. 딴 거 문제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요. 저기 식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3n 플러스 1을 곱하는 것도 안 돼. 다시 여기에서 저기 위에 식에서 요거 여기 요거 저기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쭉 얘기해봐.